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오래된 집을 빌려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그 집은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채로 남아있던 곳으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주민들 사이에서는 종종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로 유명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반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모험심 반재미 반으로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보기로 결정했다.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특유의 싸늘한 공기를 느꼈다. 오래된 목재 마루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끼익거렸고 낡은 창문에는 어렴풋이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집에는 불안한 느낌이 감돌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짐을 풀고 즐겁게 저녁을 보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중 한 친구가 갑자기 집에 얽힌 전설 알고 있어 라며 말을 꺼냈다. 그는 이 집이 한때 부유한 가족의 소유였지만 어느 날 가족 모두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뒤로 여러 세입자들이 이 집에 들어왔다가 이상한 일을 경험하곤 떠나버렸다고 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집에 오는 사람마다 정확히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었다. 꿈속에서는 한 여인이 흐느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친구의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피곤해져 갔고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나는 위층에 있는 작은 방을 골랐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쓸쓸한 느낌이 들었으나 길고 지친 하루를 보낸 덕에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다. 멀리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주 가까이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얼어붙은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문이 열린 한 방 앞에 멈췄다. 그 방에서는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와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에 오래된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거울 앞에는 새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치 않았고 울며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으스스한 한기와 동시에 끔찍한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창문 밖으로 사라졌다. 놀라고 무섭던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나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흐느끼는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처절한 꿈과 이상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계획보다 일찍 시골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집을 떠날 때 나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창문에는 슬프고 외로운 그림자가 아련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 한 여인은 결코 그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다. 이후로 우리는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과 흐느끼는 목소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여인의 슬픔이 무엇인지 아직도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집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소름 끼치는 여름밤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에 관한 것이다. 당시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자취를 하며 학교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별로 낙지 않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평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창문을 열고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고 있었던 때였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더 뚜렷하게 들리는 소리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같은 층의 누군가가 실수로 내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이 들려던 찰나의 같은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두드림이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조심스레 문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일까? 아니면 장난일까? 다양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다. 두렵기도 했고 짜증도 났지만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증거도 없고 혹시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두곤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당연히 그날도 그 두드림 소리가 들리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밤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복도 끝에서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 존재는 흐릿하게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매일 밤 느꼈던 두드림 소리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기이한 경험 이후로 문득문득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더 이상 처음처럼 무섭거나 괴롭히지는 않았다. 마치 나와 어떤 이해가 형성된 것 같았다. 이후 나는 졸업하고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 사건이 그저 나의 착각이었기를 바라며 때로는 한편의 기묘한 기억으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나의 경험일 뿐이지만 그날의 불가사의한 경험이 여전히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든다. 아마도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때 겪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반값이 싸기도 했고 무엇보다 학교와 가까워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곳은 평범한 주택가였고 밤이 되면 매우 조용했다. 어쩌면 너무 조용했던 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 공부를 다 끝내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였다. 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갈수록 소리가 커져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람 소리였다. 여자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냥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나중에는 그 소리가 천장에서 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내 방 천장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저 오래되고 때부른 벽지뿐이었다. 결국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귓가에 맴도는 그 소리 때문에 나는 여기저기 전화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저 피곤해서 헛소리를 듣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다음 날 밤 나는 그 소리를 또다시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 침대 바로 머리맡에서 나는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방 안과 그냥 모두 정상적인 것들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옆집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마침 계단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아주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그 소리 예전부터 여기 살던 사람들이 가끔씩 들었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도 하고. 집주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예전에 여기서 사고가 있었어요. 위층에서 한 여자가. 그만. 주인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그 소리에 대해 더욱 예민해졌다. 그 소리는 이제 거의 매일 밤 울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잠을 잘 수 없어서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날 결심을 했다.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그 방에 인사를 하려고 불을 끄고 방 한가운데에 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여전히 그 소리는 귓가에 선명했다. 결국 나는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듣고 말았다. 그 집 위층에 살던 여자가 오랫동안 집안에 홀로 갇혀 지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고 그날 밤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울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그 집을 떠나고 나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집은 텅 비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가 사실은 무엇이었는지를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어도 그 집을 떠난 날의 마지막 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기억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는다. 네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민수. 얼마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심 생활에 지쳐있던 나와 가족은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시골 마을 특유의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고 우리는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이사가 끝나고 며칠 후 나는 근처를 산책하다가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주변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풀과 덩굴이 집 주위를 뒤덮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 집에 끌려 들어갔고 문이 반쯤 열려 있어 호기심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곳에는 낡은 가구들과 금이 간 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순간 애등 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겠지 하고 생각하며 집을 빠져나오려는데 이번에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같이 놀자. 나는 순간 소름이 끼쳤고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위치를 따라가 보니 벽 틈새에서 작은 노트 하나가 나왔다. 노트에는 아이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매일 밤 꿈속에서 함께 놀아줘. 나는 기분이 묘해져서 얼른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꾸만 그 일기가 생각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폐가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형체로 나타난 소녀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소녀는 다가오며 말했다. 이제 난 외롭지 않아. 잠에서 깬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상한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난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꿈속의 소녀는 더욱 선명해지고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마을 어르신에게 그 집에 대해 여쭤보았다. 어르신은 그 집에 실제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고 날 실종된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사람들은 그 소녀가 그곳에서 혼자 죽었으리라 추측할 뿐이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오랜만에 집으로 다 같이 찾아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소녀를 위한 작은 추모식을 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소녀는 나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그 집 근처를 지나칠 때면 여전히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이제 나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다. 마을에서는 그날 이후로 이상한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련한 슬픔과 함께 묘한 두려움을 남기고 있다. 이제는 그곳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하다.